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네티즌들의 여론을 살펴보는 버즈 여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포털 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네티즌들의 의견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진행에 앞서 오늘도 버즈 여론을 활짝 빛나게 해주실 안민정 기자 소개해드립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민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민정 기자, 지금 굉장히 피곤하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우리 버즈 여론을 좀 분위기를 밝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 포털 사이트의 정치, 경제, 사회, 연예 섹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 많이 본 뉴스로 들어가서 저희가 각 섹션별로 3가지 뉴스를 살펴볼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 섹션에 들어왔습니다. 이 많이 본 뉴스를 살펴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기사를 살펴본 다음 댓글은 호감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치 섹션입니다. 3가지 뉴스 중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정성근 아파트 매매 과정 중 위증 논란 청문회 파행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기사에 대해서 짤막하게 우리 안민정 기자가 살펴주시겠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1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탈루 의혹 등과 관련해 오전과 오후에 말을 달리해 위증 논란에 휘말렸는데요. 이 때문에 청문회가 일시 중단되는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네, 이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도중 양도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말을 달리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 어떠한 댓글들이 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총 604개가 달렸네요. 댓글을 살펴보겠습니다. 호감 순으로 살펴보고요. 또 어떤 댓글이 있는지 또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살펴주시죠. 음주운전의 위증 논란까지 정말 다양합니다. 그냥 음주운전한 길성준도 방송 하차하는데 연예인보다 못한 고위공직자는 사퇴하는 건 어떨까요? 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연예인도 공인이지만 특히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장관 후보자라면 이 공인으로서 이러한 사고를 조금 당하지 말아야 하는데 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와서 또 안타까워하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총 1087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요. 또 답글 21건이 있는데 답글도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떠한 답글이 달렸나요? 네, 일단은 그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내용, 부정적인 답글들이 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댓글끼리 좀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라서 그 차이를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답글에 달린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또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답글 하나만 읽고 넘어가죠.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과거 기자 시절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 매수하려다 사실관계 밝혀지고 앵커할 때는 인기성 무개념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이젠 과거 부동산 투기, 일관된 거짓말들, 이런 사람이 일국의 장관을 한다고 진정 한숨이 나온다라는 또 안타까움의 답글이 달렸습니다. 답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어떤 댓글이 있나요? 청렴한 사람 보고 싶다. 네. 좀 제대로 된 후보자가 만나고 싶다. 네, 그런 분들도 있고. 네. 음주운전은 아니다. 좀 너무 인사청문회에서 실망감이 많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청렴한 사람 보고 싶다. 조금 뭔가 안타까워하는 답글이 많은데 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이게 좀 재미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이 보통 음주운전 검사를 할 때 이제 본인은 절대 술 안 마셨다라고 하는데 이 억지성 주장을 좀 비꼬는 듯한 풍자하는 댓글이 있고요. 네, 나라 참 잘 돌아간다. 또 반어적인 표현을 써주신 분도 계십니다. 인사에 관한 한 단군 이래 최악의 국가 지도자다라는 댓글도 있네요.
네, 거듭된 인사에 대한 이제 비리라든지 관련된 기사들이 하도 많이 터지니까 네, 시민분들께서 많이 실망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관련해서 또 실망하신 것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도 있습니다. 참 이런 후보들만 고르는 것도 쉽지 않은데라는 댓글도 있고요. 이렇게 후보들에 대한 비난의 댓글도 많지만 이런 후보자를 고르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댓글도 있네요. 이 댓글을 한번 살펴보면 도대체 경력이라고는 TV 앵커의 음주운전, 불법 부동산 거래밖에 없는 사람을 덜컥 장관 자리에 올리는 행위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 인선 과정에 대한 그런 불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댓글이 있을까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좀 한심하다. 네. 네. 뭐 등등. 네, 이 댓글이 참 극단적인 표현이 있어서 저희가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뭐 90% 이상이 한눈에 봐도 조금 부정적인 이 기사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하는 댓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네. 좋은 분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자꾸 이렇게 문제되는 분들을 자꾸 고르니까 네. 네, 그거에 대한 이제 시민분들이 이제 지친 게 아닐까. 맞습니다. 사실 이 인사청문회가 특히나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정홍원 국무총리 유임 전에 이 두 후보자가 낭만은 아니지만 자진 사퇴를 겪으면서 이미 대한민국 국민들이 실망을 많이 한 상태인데 이 계속해서 조금 안 좋은 후보자들에 대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와서 우리 국민들이 안민정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조금 많이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네, 댓글은 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또 다음 기사 살펴보시죠.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박 대통령 원내 지도부 첫 회동 여야 모두 긍정평가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또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이었죠. 여야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회동을 갖고 전국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에 대해 한 목소리로 성과가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는데요.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여야청의 만남은 그 자체로도 하나의 성과이자 정치의 복원이라며 무엇보다 여야청 만남의 정례화는 소통의 장이 상실화되는 것처럼 복원된 정치가 역동성을 더욱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랜만에 여야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였는데 또 인사청문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기사에 대해서 또 어떠한 댓글들이 달렸는지 총 297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호감 순으로 살펴보고요. 어떤 댓글이 있나요? 안민정 기자가 또 살펴주시죠. 네, 여야청 회동이 참 보기 좋다. 네, 좌우익 이런 거 필요 없이 국민만을 위한 정책과 그런 성실, 진실한 마음으로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사실 여야가 이 대치 상황이 자주 빚어지고 특히나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좀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회동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안민정 기자가 달아주신 댓글 279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또 답글이 11분이 달아주셨습니다. 어떤 답글이 달렸는지 뭐 두세 개 정도만 안민정 기자가 살펴주시죠. 네, 내려보면 네. 그래도 보기 좋다. 네. 네, 합리적 판단과 그리고 비판이 이루어지고 과감한 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가문의 영광, 청렴입니다. 다들 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써주셨네요. 네. 일단 첫 번째 답글은 일단 만남 자체 여야 원내대표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의 만남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 물론 이렇게 서로 의견이 갈리더라도 이 비판할 땐 비판하고 또 협조할 때는 협조하는 그런 여야 문화를 바라셨던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답글이 있는지 살펴보면 네. 그만 좀 싸워주시고 네. 네. 서로 의견 조율을
잘해서 국민들을 위한 일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라고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시네요. 네, 역시나 일을 좀 많이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댓글 살펴보겠습니다. 또 어떤 댓글이 달렸을까요? 제가 하나 살펴보면 이 국회의 상생은 의원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법안, 예를 들면 김영란법, 의원 연금 폐지안들은 요리조리 핑계대며 여야가 상생을 기막히게 옛날부터 쭉 잘 되고 있다. 뭐 여야 회동이 있고 또 뭐 극단적으로 갈릴 때도 있는데 두 당이 서로 이렇게 입맛에 맞는 부분, 특히나 김영란법, 국회의원들의 그 부정청탁 금지법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조금 비꼰 댓글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요. 옛날에 그 국회의원들 네. 보좌관 그 임금 아, 올리는 그렇죠. 그거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기사를 아. 한번 봤었죠. 그렇죠. 딱 이 댓글이 그런 부분을 풍자적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대통령하고 여야 네. 원내대표들이 만나는 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당 대표보다는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 오랜만에 갖는 청와대와 여야 당대표, 최근까지는 이 박근혜 대통령과 이 여당 원내대표 간의 회담은 자주 있었는데 이렇게 야당의 원내대표까지 포함한 이 3자 회동은 정말 오랜만에 있기 때문에 이 국민들께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내려보면 당 대표 상대 야당에 대한 네. 당대표들이 좀 초라하게 보인다라고 답변을 해주신 분 계시고 네. 박영선 의원이 잘한다고 해주시는 분도 계시네요. 네. 아무래도 안철수, 김한길, 세민연 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박 대통령, 물론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박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회동을 요청을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 회동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자 회동이 조금 더 각별히 느껴지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사진만큼 네. 국민들이 편안했으면 좋겠다고. 네, 항상 이렇게 뉴스에서 보면 안 네.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그렇죠. 좀 두 분 여대야가 긍정적으로 네. 웃고 그리고 좋은 결과를 내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라가 참 어지럽고 이럴 때일수록 이런 안민정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항상 뭐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 모든 국민이 마찬가지겠죠. 네. 그래도 방금 전에 기사와 대비돼서 좀 긍정적인 댓글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라고 네. 답변을 달아주신 분도 계시고 네. 여당과 야당이 원내대표분들이 이렇게 한 발짝씩 네. 서로 양보하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다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댓글은 내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없었다는 거죠. 예, 적절하게 정말 말씀 잘해 주셨는데 그만큼 없었기 때문에 네티즌들이 이런 내용의 댓글을 달아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힘내시라는 글도 네. 있네요. 네. 또 역시나 비슷한 내용이죠. 제발 서로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 말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하지 말고 제발 국민을 위해서 이익이 되는 일 좀 해라. 현재로선 여당이나 야당이나 둘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 급급해서 서로 삿대질해서 싸우기밖에 안 하잖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3자 회동을 통해서 결국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네. 여론회강 인터뷰를 나갔을 때 예. 인사청문회 관해서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그때 시민분들이 모두 다 네. 그만 좀 싸우고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도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실력 그리고 경력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이 업무에 적합한지 그거를 좀 더 많이 따져줬으면 네. 좋겠다. 뭐 음주운전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사퇴까지 몰아가는 거는 그거보다는 좀 네. 더 이 직함에 맞는 거를 맞는 인물을
골라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사실 일부 시민분들 특히나 저도 다른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인사청문회, 뭐 도덕성 검증이라든가 과거 경험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갖고 어떻게 추진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민정 기자가 인터뷰하셨던 내용과 비슷하게 정책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또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오신 것 같네요. 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정치 섹션 세 번째 기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또 있을까요? 네. 거물들의 출사표 누가 성공할까라는 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어떤 기사일까요?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낯익은 분들이 네. 보이네요. 네,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취약지역에서 선택한 필승 전략은 거물급 스트라이커를 재기전 무대로 적진을 돌파하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나경원 전 의원, 임태희 전 청와대 대통령실장을 선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대선 주자로 나섰던 손학규 전 대표,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를 내세웠습니다. 정의당은 간판 스타인 노희찬 전 대표를 골랐습니다. 여야 모두 이번에 중진들이 출마하는 지역은 2012년 19대 총선이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상대당이 승리한 곳으로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들 후보는 개인적으로는 대선 경선, 서울시장,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분루를 삼킨 뒤 자의반, 타의반으로 2, 3년간 무대 뒤편으로 물러났다가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는 기회를 얻은 만큼 승리가 절실해 보입니다. 네, 2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이 거물급 중진 의원들이 이 속속들이 공천돼서 이제 나올 예정이라는 기사인데요. 이 기사에 대해서 또 어떤 댓글들이 달렸을까요? 기사가 달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57분밖에 댓글은 아직 안 달렸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감순으로 살펴보고요. 어떤 댓글이 달렸나요? 네, 권은희 공천하면 다른 데서 표가 떨어지는 걸 아는 세민년이 어쩔 수 없이 공천한 거 보면 뭔가 거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의미심장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렇지. 권은희 씨 하면 또 그 국가정보원 관련해서 이슈를 조금 이렇게 사회적으로 널리 알린 계기 때문에 이렇게 공천으로 정치판에 뛰어들면 조금 그 권은희 씨가 했던 행동이 조금 그 본래 취지가 희석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뭐 그것에 대한 일부 댓글인 것 같고요. 역시 권은희 씨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안 좋게 보는 네. 부정적인 댓글이 전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자리에 올라가면 바뀌는 카멜레온 같은 후보들 같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또 뭐 거물은 무슨 거물이냐, 뭐 거물이 같다. 나라에는 안둥도 없는 후보들이 어떻게 거물이냐라고 생각하신 네티즌의 댓글도 보입니다. 네. 거물이든 아니든 제발 청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뽑혔으면 좋겠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재보궐선거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또 보궐선거를 통해 후보를 뽑는데 국회의원을 뽑는데 역시나 이 국민들을 위한 선거가 됐으면 좋겠다. 나라를 잘 이끌어갈 우리 후보들이 선발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또 말씀해 주셨고요. 역시나 뭐 기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이 계속해서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댓글 뭐 거물 같은 소리 안에 답답하다. 또 뭐 일부 그 전략공천 관련해서 이 각 지역별로 적합한 그 지역을 잘 아는 후보들이 나와야 하는데 일부 그 공천된 후보들을 보면 이 지역과 특별히 관계가 없는 좀 정말 승리를 위한 승리에 대한 후보가 나와서 이러한 댓글이 나온 것 같고요. 네, 지역과 안 맞는 사람을 내보내는 거에 대해서 좀 실망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네. 그렇죠. 이번에 그 나경원 의원이 나오기 전에 사실 전에 또
몇몇 후보들이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최종적으로 그 고사하고 나경원 의원이 다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러한 의견을 내주신 것 같고요. 기존 정치인은 좀 그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민 세금으로 뭘 했는지 묻고 싶고, 네, 그리고 실세를 불러일으키던 그 사람들의 공천을 받으니 그분의 그런 사람이 나온다고 네, 글을 써주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욕하지만 말고 인물 안 보고 묻지마 투표하지 말고 능력과 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정책적인 사람을 골라줬으면 좋겠다는 네.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깊이 있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뭐 기존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지쳤다, 실망이 크다라는 내용과 더불어 하지만 그럼에도 또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적합한 후보를 뽑기 위해서는 이 무관심보다는 관심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발전적인 내용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물이 아니라 철새 아닌가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이 뭐 가치관을 갖고 꾸준히 밀어나가는 후보들이 참 적기 때문에 뭐 이럴 때는 여기에 또 저럴 때는 저기에 이렇게 철새 같은 이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댓글인 것 같고요. 네. 힘내라는 글로 마무리를 그렇죠. 지어보죠. 네, 특정 후보에 대해서 또 응원하는 댓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치 섹션 세 번째 기사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또 어떠한 기사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제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제 섹션 첫 번째 기사는 집값 떨어져 사회 배려 대상자 입주 막은 아파트라는 기사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또 안민정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기존 주민들이 새 입주민들이 이사 들어가는 걸 막고 나섰습니다. 집값 떨어지게 만든 사람들이 입주한다는 것인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조금만 더 살펴보죠. 네, 지난해 말 LH공사는 2년간 미분양 상태로 있던 이 아파트 52채를 분양받아 한부모 가정이나 장애인 등에게 대상자들에게 임대를 했는데요. 지난달 입주가 시작되자 기존 주민들이 집값 떨어진다며 입주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아파트는 카드키가 없으면 주차할 수 없는데요. 입주민들은 카드키조차도 빼앗아 출입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반대를 나타낸다는 기사인데 조금 안타까운 기사인 것 같습니다. 671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자, 어떤 댓글이? 늦은 시간에 네. 많이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어떤 댓글이 달렸나요? 정말 이기적이다. 네. 진짜 경우가 아니지 집값이 왜 떨어지는지 이해가 잘 안 간다. 저분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남의 마음 아프게 한 사람들 똑같이 눈에서 피눈물 나는 일이 생긴다라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760분의 공감을 얻으셨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이 집값이 떨어진다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몰아내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굉장히 또 경로하신 네티즌 분의 댓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글이 또 22개가 달렸습니다. 어떠한 답글이 달렸는지 또 짤막하게 한 두세 개 정도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답글이 달렸나요? LH사들은 집값 타령인지 제발 그분들을 좋게 임대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또 뭐 아파트 값이 혈안이 돼 있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을 거라 생각하나요? 라면서 굉장히 또 현실적인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근데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적인 또 다른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하냐? 나라가 책임질 게 아니지 않냐?
물론 도덕적으로 또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하고 안 하는 게 맞는 이기적인 행동이다. 하지만 이기적인 행동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안 하고 타인을 존중해 줬을 때 혹시라도 저들이 재산적 피해를 입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도 본인들만 지는 것 아니냐. 국고로 보태줄 것이냐. 또 안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약자들이 주위에 들어올 때마다 막아대는 데는 분명히 어느 정도 재산적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그 사회적 배려자들이 입주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분들에 대해서 또 이분들의 입장도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답글도 있었죠. 네. 또 뭐 집값 떨어질 것 뻔히 알면서 기어코 들어가는 배려 대상자. 배려라면서 정작 자신은 배려할 줄 모름. 다른 입주 물건 놔두고 굳이 아파트 들어가려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그 아파트 혜택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배려 대상자들에 대해서 조금 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네티즌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참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네요. 네. 뭐 답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또 계속해서 어떠한 댓글이 달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댓글들이 있나요? 집값이 왜 떨어지냐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럼 집값 떨어질 것 같으면 이사를 가시는 게 어떤가요? 라고 네, 반문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성에 많이 실망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물론 사실 의견이 참 갈리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로 집값을 떨어지면 나라에서 뭐 보태줄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윤리적 그리고 도덕적 입장을 생각했을 때 또 의견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실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네요. 네. 네. 여기 이런 댓글이 있네요. 집 한 채 갖고 자부심이 너무 크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온다고 집값이 무조건 떨어지나 심각한 정신지체가 아닌 이상 거의 변동 없을 텐데 너무나 과격하게 반응을 하시는 것 같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밑에 분은 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지 기사 보는 내내 눈과 귀를 의심했다고 네, 글을 써주셨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댓글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돈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배려를 안 하는 게 아니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참 이게 또 이 아이러니한 댓글도 있습니다. 또 죽은 애들은 불쌍하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감정을 또 이렇게 팔아대더니만 당장 내 집값 떨어질 거 생각하니 산 사람은 살아도 아니더냐. 하긴 이것도 잘못된 정부의 정책 때문인 거지 라고 하면서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같이 슬퍼해줬는데 당장 집값 떨어질 것에 대해서 이 과격한 반응을 보이니까 어찌 이럴 수 있냐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네, 댓글 두세 개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격분하신 분의 댓글이 하나 있네요. 재산권 침해. 정말 당신들은 기본권 침해 같은데 빵빵빵 아파트 평생 살 생각해라. 대출 받을 생각 말고 참 네, 로그인해서 댓글까지 남길 정도로 좀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을 살펴보면 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 재산권 침해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대다수의 분들이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들의 입장도 생각해줘야 한다는 네티즌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 기사에 대한
댓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경제 섹션 두 번째 기사입니다.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16만 7천 명, 연소득 평균 3억 원이라는 헤드라인 기사인데요. 짤막하게 안민정 기자가 소개해 주시죠. 금융자산 10억 원이 넘는 한국의 백만장자는 16만 7천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1인당 평균 22억 1천만 원으로 총액은 369조 원으로 가계 총 금융자산의 14%를 점유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10명 중 8명은 본인이 부자가 아니라고 응답해 한국 부자들의 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음을 보여줬습니다. 네, 와우. 1인당 평균 22억 1천만 원. 22억. 저는 22억이 있으면 집부터 사고 싶은데 참 그렇죠. 22억 어마어마한 자산, 서민 기준으로는 사실 무시 못할 엄청난 자산인데 또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개개인들은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보면 욕심은 끝이 없는 게 아닐까 그렇죠.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기사에 대해서 559명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어떠한 댓글이 달렸는지 좀 재밌는 댓글이 많을 것 같은데 안민정 기자가 또 소개해 주시죠. 저분들은 나와 생활 습관이 다르다. 끊임없이 투자처를 물색하고 네. 한 푼의 수수료, 이자, 과태료, 세금에도 매우 민감한 분들이다. 자본적 지출에는 10억도 선뜻 쓰지만 소비적 지출에는 한없이 아끼시는 분들이다. 수입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10억 부자는 생활 습관이 만든다고 써주셨네요. 네, 이 부자 하면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부자 하면 정말 돈을 펑펑 쓸 것 같은데 실제로는 굉장히 또 짠돌이다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921명이 공감을 해주셨고 이 답글이 49분 어떤 답글이 또 달렸을까요? 네, 하나의 그거 같아요. 그 책에 나오는 명언? 네, 부자는 생활 습관이 만든다.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떠오르는데 안민정 기자는 어떻게 혹시 주식이나 이런 금융권에 투자를 조금 하시는지? 아니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무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아직까지 뭐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고 있진 않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 이 주식이나 펀드 쪽에 조금 투자를 해볼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이 사람 뭐 좀 안 해라고 또 공감을 해주시는 거 보면 이 네티즌 분은 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자, 돈은 적절히 써야 들어오는 것이다. 짠돌이한테는 절대 돈 되는 정보 안 준다. 라고. 네. 예전에 이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돈은 쓴 만큼 돌아온다. 또 너무 인색하게 또 쓸 때 안 쓰고 또 안 쓸 때 쓰고 이런 것보다는 쓸 때는 써야 또 돈이 나중에 들어온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군요. 베푼 만큼 돌아온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분은 또 짠돌이는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두쇠와는 다르다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구두쇠는 정말 쓸 때도 안 쓰고 안 쓸 때는 더 안 쓰는데 이 짠돌이는 쓸 때는 조금 쓴다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공감을 또 많이 해주시는 것 같네요. 네,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네. 네, 그래서 넌 가난한 거야 라고 자조적인 분도 계시고 네. 네, 월급 모아 부자 된 사람하고 돈을 벌어서 부자 된 사람하고 엄연히 다르다고 웃음이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이 월급 모아서 부자 된 사람은 정말 이 소비 하나 할 때 가격을 비교해보고 굉장히 또 아껴서 쓰시는데 또 돈을 벌어서 사실 이 말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의 대물림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이 돈이 많으면 또 투자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여력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실패도 하지만 또 다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이 달렸던 것 같고요. 자, 또 두세 개만 더 살펴보죠. 어떠한 답글이 달렸나요? 네, 다 맞는 말입니다. 서민들이 소비하는 거 보면 한숨 나올 때가 많다고
네, 그렇게 글을 써주셨네요. 이 댓글은 아무래도 자기의 그 경제 역량, 능력보다 더 많이 소비하는 분들을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뭐 자기 개발과 취미 네. 활동 같은 곳에 많이 쓰고 인맥이나 취미 생활권에서 네, 돈을 많이 베풀고 네. 반대로 뭐 휴대폰이나 명품백 음. 이런 거에는 좀 아껴 써야 되지 않냐라고 네. 글을 써주셨네요. 아무래도 또 쓸 때는 쓰고 아껴 쓸 때는 아끼자라는 또 위의 답글과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요. 답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 또 댓글 두세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네, 돈이 많다고 오. 행복하는 건 아니다.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맞다. 맞는 말이죠. 네, 저도 공감이 많이 되네요. 이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닌데 돈이 없으면 불행한 건 맞죠. 끼니는 또 굶으면 안 되니까 최소한의 경제적인 능력은 또 경제적인 여건이 돼야 한다는 것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돈이 있을 때 배고픈 거랑 네. 돈이 없을 때 배고픈 거랑 또 다르죠. 그렇죠. 돈이 있을 때 배고프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참을 수가 있는데 이 돈이 그렇죠. 돈이 없을 때 배고프면 정말 처절하죠, 진짜. 네. 서글프다. 뭐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아, 그럴 때 있잖아요. 네. 지갑을 두고 나온 날이 있어요. 아, 네. 근데 학교에서 그걸 모르고 한창 작업을 하다가 아,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뭘 먹고 싶은데 시킬 수가 없는 거죠. 참 그럴 때 씁쓸하네요. 참 돈을 사실 주변에서 빌리기도 참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그 항상 10,000원 정도는 챙기고 다녀야 될 것 같아요. 자, 자녀 교육비가 우리 신랑 월급이네. 이 정말 씁쓸한 댓글이죠. 아, 그렇네요. 답글 또 42분이 답글 달아주셨고 619분께서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예, 밑에 분은 다들 네. 열심히 힘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좋은 날도 오지 않을까요? 네, 네. 그렇죠. 참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이 빈부격차라는 단어도 떠오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인생 또 찾다 보면 또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지 않겠냐 또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뭐 댓글은 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다음 기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경제 섹션 기사입니다. 뚜렷해진 아래 공포, 경제정책 유턴한다라는 기사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안민정 기자가 또 짧게 살펴주시죠. 네. 경기 후퇴가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에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하며 경기 불안을 예고했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 경제 정책 운용에 무게중심이 개혁과 경제 체질 개선에서 벗어나 성장으로 유턴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중국과 주요 신흥국의 성장 둔화로 우리나라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내수 시장까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네, 이 성장과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안한 내용의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총 108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안민정 기자 또 어떠한 댓글이 있나요? 네, 정부 정책이 좀 많이 틀렸다, 네. 잘못됐다. 네, 가계 소득은 물가 상승에 비해 형편없는데 네. 빈부격차가 더 커지고 있고 객관적 수치 데이터는 외면하고 부동산 거품으로 네, 폭탄 돌리기를 할 국립뿐이다. 이렇게 비판해 주신 댓글이었습니다. 네. 이 소비 활성화할 수 있는 국민들은 부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부자 중심의 정책이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총 299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답글은 19분이 달아주셨습니다. 답글 짤막하게 두세 개만 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어떠한 답글이 달렸을까요? 대안은? 이라고 반문하신 분도 계시고 네. 네, 그분 밑에 분도 네, 대안을 물어보시네요. 네. 아무래도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조금 성장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해서 경제정책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이제 내수 부진이 예상되니까 또 성장 정책 분배보단 성장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또 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비판만 하지 말고 또 대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댓글도 있었고요. 네, 남 탓하지 마라. 이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 이분 댓글을 한번 또 살펴보죠. 지금 규제 푸는 것은 거품 상승, 환율 상승, 금리 하락으로 이어지라고 기름 붓는 격이다. 중국, 일본, 미국 모두가 다 자국 환율 올려서 수출 경쟁력 향상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속에서 한국만 정말 어리석게 비대칭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화폐로 막 바꿔주면 손해라는 거지. IMF전을 생각해봐라. 환율 극명하게 내려갔다가 그 환차익 노리고 외화가 쭈루룩 빠지니까 주가 막 떨어지고 환율 더 오르고 거덜나는 거다. 거기에 환율이 최고점을 찍고 나서 다시 역환차익으로 헐값에 주식과 부동산 싹쓸이하는 방식으로 그냥 털리는 거다. 금리와 환율을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 성장을 위해 규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달아주셨습니다. 이거 맞추는 것도 네.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참 맞추기도 힘들고 사실 뭐 역환차익 이 금융권 관련해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사실은 뭐 이득을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참 그러려면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겠어요. 그렇죠. 예전에 그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신 분들 보면 정말 1, 2년 정도 이 산속에서 들어가서 계속해서 공부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참 목숨 걸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자, 어떠한 또 답글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또 댓글 두세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이놈의 수탈 경제 나라가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서야 서민들에게 이렇게 돈을 뜯어내려고만 연구를 하겠는가라면서 정책에 대해서 부정적인 댓글도 달아주신 것 같고요. 미국 경제는 살아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만 왜 이러냐라면서 이 크크크크크 조금 안 좋은 것을 이제 또 풍자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댓글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 부동산은 활성화가 아니라 안정화되어야 한다. 과거 일본을 연구해야 한다라는 댓글이 있는데요. 23분께서 공감을 해주셨고 예전에 그 일본 버블 경제 관련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부정적인 또 안타까워하는 댓글이 대다수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경제 섹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섹션 연예입니다. 연예. 자, 우리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엑소 짝퉁 그룹 엑소티 충격 백현 열애 크리스 탈퇴까지 따라해 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떠한 내용인지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이돌 그룹 엑소를 표방한 태국의 엑소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10일 방송된 케이블 채널 엠넷 음담패설에서는 빅뱅을 표절한 중국의 오케이뱅, 샤이니, 링딩동을 표절한 캄보디아 링댕동, 캄보디아 원더걸스, 태국의 엑소티, 대만의 소녀시대 등 다양한 표절 그룹과 심각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한류가 이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가다 보니까 이러한 이슈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 안민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사진으로 네. 봤습니다. 네, 대만 아이돌 네. 봤습니다. 네, 역시 원조가 네, 낫죠? 뭔가 네. 어설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어설프기도 네. 어설프고 외모나 그 모든 것들이 원조가 역시 더 낫다고 저는 네.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아무래도 이 저작권과 관련돼서 이렇게 표절이 난무한다고 표절까지는 아니지만 좀 비슷하게 너무 따라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한국 가수들이 우리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우상으로서 본보기 혹은 따라잡을 대상으로 이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1255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자, 어떠한 댓글이 달렸을까요? 노다. 네, 이 한국 연예인들의 이슈까지도 우리 동남아시아 가수들이 따라했기 때문에 너무 참 어이가 없어서 이런 댓글을 달았을까요? 해도 네. 너무합니다. 진짜 그러고 싶을까요? 그 음, 나라 망신입니다. 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나요? 라고 물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아, 진짜 화가 난다. 뭐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하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격노하신 네티즌 분들도 계십니다. 탈퇴까지 따라할 필요가 뭐 있냐라고 하면서 또 웃음을 지어주시는데요. 따라서 탈퇴했대. 크크크. 참 웃기다라는 댓글도 있습니다. 네, 소름 돋는다고. 네. 네, 앨범 자켓 사진도 똑같고, 네. 커플링도 똑같고, 담당 멤버도 똑같고. 네. 네, 보니까 헤어스타일, 네. 그 염색하는 것도 그렇고 스타일도 되게 다 똑같더라고요. 이게 참 사실 뭐랄까 카피를 하면서도 자기네 문화에 맞게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이 문화가 다른데 너무나 똑같이 하면 조금 어색해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댓글인 것 같습니다. 조금 구체적인 댓글이 달렸네요. 이 따라하는 것의 문제는 이 엑소 이름을 팔아서 돈을 번다는 거. 자유롭게 사실 뭐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나 이 패러디 영상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강남 그 싸이 측에서 이 표절 패러디를 자유롭게 내뒀죠. 왜냐하면 뭐 정말 재밌고 또 전 세계인들이 따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돈을 버는데 활용한다면 참 문제가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주신 네티즌 분들의 댓글인 것 같습니다. 네, 웃기고 네. 좀 어이없다 하시는 분이 많고요. 네, 그렇네요. 네, 링댕동 이름이 재밌다고 글을 네. 써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못 사는 뭐 나라라고 또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어려울 때는 또 선진국을 좀 많이 따라하고 하기도 했는데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좀 웃으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또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또 돈을 버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없지 않냐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자, 다음 기사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연예 섹션이 있고요.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장우혁, 유민, 국경 초월 한일 커플 탄생, 수년째 열애 중이라는 기사인데요. 어떠한 내용인지 안민정 기자가 살펴보겠습니다. 아, 네. 네, H.O.T 출신이죠. 장우혁과 일본인 배우 유민이 현재 수년째 열애 중입니다. 네, 장우혁과 유민은 국경을 뛰어넘어 오랜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는데요. 최근 두 사람은 함께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네요. 네, 또 연예계 커플이 탄생했다는 기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지난주에 탕웨이와 또 한국 감독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우리 아주 핫한 H.O.T 출신 장우혁과 일본인 배우 유민 씨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죠. 자, 이 기사에 대한 댓글 1841분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어떠한 댓글이 달렸을까요? 대박. 오, 대박이네요, 진짜. 네, 유민 오랜만에 봅니다. 네, 착하고 네. 아름답다고 글을 써주셨네요. 네, 우리 또 지난주에 탕웨이 때문에 많은 한국 남성 팬들이 가슴을 아파하셨는데 유민 씨도 사실 한국 남성 팬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기 때문에 또 가슴을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유민 누나, 일본 방송에서도 한국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하면 앞장서서 또 방어해 주시고 진정한 친한 연예인이다.
그리고 일본인답지 않게 너무 곱다, 정말 곱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 일본 배우 유민 씨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공개 연애를 하시라고 네. 답변을 써주셨네요. 올해도 숨겼네. 축하드립니다. 생각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두 커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댓글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같습니다. 진짜 뜬금 커플이다. 대박이라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역시나 믿지 못하면서 놀라시는 댓글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의외다 네. 라고 쓰신 분도 계시네요. 그렇죠. 의외면서 참 오래 사귀었다. 어떻게 이렇게 모르게 사귈 수가 있었나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2006년 말부터 나왔으면 거의 10년을 만났다는 거네. 아, 이래서 많이 사귀었다. 오래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네, 두 분 다 나이도 있고 네, 아름답게 사랑하시라고 네, 글을 써주셨네요. 네, 오래 사귀었고 또 뜬금하게 또 뜬금 커플이라고도 해주셨지만 또 긍정적으로 또 네티즌 분들께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다음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예 섹션 마지막 뉴스입니다. 드라마 리메이크 타산지석이 답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자, 어떤 내용인지 안민정 기자가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죠. (2006년) 일본 후지 TV에서 반영돼 공전의 히트를 친 드라마 노담의 칸타빌레의 한국판 리메이크 여주인공에 소녀시대 멤버 유나가 캐스팅됐습니다. 이를 두고 말이 많은데요. 누리꾼들은 유나가 원작에서 엽기발랄 4차원 캐릭터를 잘 소화해 호평을 받은 배우의 우에노 주리만큼 연기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극중 우에노 주리가 연기한 노다 메구미는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머리는 오일에 한번 감을까 말까 할 정도의 외양을 가꾸는 데 무신경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최고인 괴짜 소녀라고 하는데요. 네. 네, 노담의 칸타빌레 사실 그 서울 연극제에서도 이 상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몇 년 전이었죠. 노담의 칸타빌레 혹시 안민정 기자는 노담의 칸타빌레 보셨나요? 네, 드라마로 조금 봤었습니다. 아, 일본 드라마로 보셨구나. 네. 예, 저도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참 이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로는 이 일본 드라마를 한국에서 리메이크 했을 때 내용 자체는 뭐 재미는 있으나 생각만큼 시청률이 많이 나오진 않았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그 캐스팅을 놓고 참 네티즌 분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 338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고요. 두세 개만 살펴보도록 하죠. 네, 송혜교, 조인성 사진 보고 들어온 사람. 이 네티즌 분들의 표현으로 한마디로 이건 낚였다라는 네. 내용인 것 같은데요. 5,071분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답글은 또 33분께서 달아주셨는데 또 비슷한 댓글이 바로 아래 있죠. 조인성 정말 잘생겼다. 덜덜덜덜덜. 유나는 조금 안 어울리는 게 아니냐. 캐릭터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드라마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그 밑에 분도 송혜교가 정말 예쁘다. 하트 그럼. 하트. 네, 하트 무려 4개나 쏴주셨습니다. 자, 또 어떠한 댓글이 있을까요? 이 일드 리메이크 중에 제일 성공한 것은 그 겨울 같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역시나 그 일본 드라마의 리메이크 버전, 한국 버전이 있는데 생각만큼 기대치만큼 높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해주는 댓글 같고요. 네, 역시나 네, 송혜교, 조인성 그 비주얼. 네, 네. 극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네요. 네, 거의 묻히는 수준인데요. 그렇죠. 네. 참 이 기사, 이 사진과 내용이 조금 달라서 나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노담의 칸타빌레,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한국 버전 기대도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렸다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한국 버전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댓글을 또 달아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연애 섹션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정치, 경제, 연애 섹션까지 이 세 가지 섹션을 살펴봤는데요. 안민정 기자, 또 오늘 어떠한 소감을 갖고 계신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안 좋은 기사도 네. 있었고, 네, 즐거운 기사도 있었고, 네, 네, 이렇게 기사도 둘러보고 네, 댓글들의 여러 가지 생각을 읽어보니까 네. 네, 재밌는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안민정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재밌던 댓글도 있었고 또 아쉬웠던 댓글도 있었습니다. 이 정치 부분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이 좀 극단적인 표현도 많아서 저희가 다 소개해 드리지는 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정치, 경제, 또 기타 사회, 연예 섹션 등을 네티즌들의 댓글을 통해서 또 여론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 버즈 여론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것 그대로 날 것을 보내드리는 한국 여론방송 버즈 여론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댓글을 찾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버즈 여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가던 길 뒤돌아본다. 저 멀리 두고 온 기억들이 나의 가슴에 말을 걸어온다. 그토록 아파하고도 마음이 서성이는 것, 슬픔도 지나고 나면 봄빛 꽃망울 같은 추억이 되기